독종 제22화 독한 종목 진단이 시작됩니다. 주식 투자 성공의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손실을 봤다 해도 다음번 투자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도전해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 가지 해법을 독한 종목 진단에서 제시해드립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화통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유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독하게 씹어드리겠습니다. 독종 제22화 둘이 떼어버린 날 잊은 것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일 때보다 나 외롭고 허전해 네가 가져간 나의 반쪽 때문인가 그래서 난 독종 22화 코스. 네, 벌써 독종 22화가 됐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네, 이제 살아나네? 네,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답답했어요. 말하고 싶어서. 할 말 다 하더만. 그랬나요? 자, 오늘 우리 드디어 22화인데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들. 예, 부탁은 저희들이 드려야겠죠? 네, 우리 시청자님들의 종목 사연 듣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볼게요. 사연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없이 못 사는 20대 모태솔로남이에요. 모태솔로지만 엄마가 있어서 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똑똑하고 화끈한 스타일의 신세대 엄마예요. 제가 아직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돈이 별로 없는데 엄마가 재테크에는 주식이 짱이라고 저처럼 어린 나이에는 공격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식 계좌에 500만 원을 선뜻 넣어주셨지 뭐예요. 그리고 종목 추천까지 해주셨습니다. 500만 원이면 두 종목만 갖고 하면 된다고 그러시면서 추천해주신 종목이 원익 IPS였거든요. 올해 4월에 70% 그냥 물방으로 들어갔죠.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결과는 보다시피 대박입니다. 저 금방 부자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특히 많이 올라서 언제쯤 팔아야 할지 고민돼요. 전문가님들이 최고 수익 많이 볼 때 팔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이거 사연 선정되면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엄마한테 자랑해야 하니까 사연 선정도 꼭 해주시고 종목 상담도 꼭 해주세요. 네. 우리 20대 남성 시청자님이 엄마를 또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아, 그럼 정말 계속 모태 솔로남 될 텐데. 마마보이야. 어떡하지? 우리 세미 씨는 이런, 네. 이런 모태 솔로남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별로예요. 너무 엄마 찾으면 근데 나중에 결혼해서 고생할 것 같아서. 아니, 그럼 안 되네. 자, 자기 의지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주식을 처음 하시는데 이제 어머니가 추천해 주셔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셨고 또 어머니가 몰빵까지 하셨다면 좋은 건 아닌데요, 이게. 그죠? 네. 저는 이제 수익이 아무리 낮다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는 좋기 때문에 일단 수익 난 건 축하드리고 뭐 어머니가 추천을 해서 수익이 난 거니까 네. 자기가 직접 발굴해서 결과가 났으면은 발전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 어머니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재테크를 통해서 발전한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을 겁니다. 이분이 몰빵을 했는데 근데 500만 원에 대한 70%이기 때문에 350만 원 정도가 돼요. 뭐 그러니까 이 금액 내에서 뭐 분할 매수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거의 두 종목 정도 사는 게 맞고요. 비중 자체가 70%지만 500만 원 정도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종목도 잘 골랐는데 앞으로 이제 많이 좀 깨지는 이런 경험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출발이 좀 좋은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결과 항상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 배우실 수 있는 계기가 독점을 통해서 많이 제공됐으면 좋겠고요. 네. 기업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IT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다 폭락 아니면은 신저가 기록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파트론도 그렇고 자화전자도 그렇고 뭐 옵트론텍도 그렇고 뭐 거의 풍비박살이 났는데 그나마 지금 되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보게 되면 이번에 실적이 잠정 실적 나왔는데 한 4조 1천억 정도 나왔잖아요. 네. 모바일은 한 2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가 그나마 반도체 쪽이 좀 돼서 그런 건데 이번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투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 재료에 의해서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지지만 여기서 더 강하게 치고 가기에는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기보다는 이제 좀 수익을 잘 확정짓는 쪽이 지금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익절 기준가가 13,400원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13,650원으로 끝났는데 일단 13,400원이 만약에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수익을 반드시 좀 일부라도 확정을 지으면서 가야 되는 전략이 지금 이분한테는 제일 급선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지난 거래일에 52주 신고가 쓰고 우리 김정수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가격대 근처로 오늘 종가 마감을 했는데 조금만 더 빠지면 그냥 차익 실현하고 예. 나오자라는 그렇죠. 관점이신 거예요. 13,400원이 이탈되게 되면요. 네. 상승 탄력이 많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지켜지게 되면 보유가 가능합니다. 네. 추가적인 목표치가 열려 있으니까. 대신 대비는 해놔야 돼요. 지금 장세 자체가 네. 주다가 한꺼번에 수익을 빼앗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13,400원이 만약에 이탈되게 되면은 바로 좀 수익 확보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1등 종목이더라고요. 원익 IPS가 주가 정말 잘 가요. 엄마가 추천은 잘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네. 그 독종 프로그램이 제가 이제 좀 뒤늦게 그 가담을 했지만은 네. 이 독종 프로그램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종목 네. 진단도 종목 진단이지만은 이 종목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 이걸 또 꼬집어주는 게 또 독종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고스톱을 치면은 네. 처음에 따는 사람들은 잃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첫 끝발이 끝발이다. 애끝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이제 고스톱판이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따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막 그 수익이라는 관점 그리고 이제 돈을 따겠다라는 관점으로 막 달려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좀 약간 요두리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요두리 있게 이걸 대응을 못하니까 뭐 그냥 무조건 열고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는 우리 이제 김효수 전문가 얘기한 거라든지 뭐 우리 이제 뭐 여정호 전문가님도 얘기를 하겠죠. 똑같아요. 사실 큰 틀은 종목 진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투자를 하게 되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부품 관련주니까 그에 따라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이 이 투자 시기가 됐어요. 그동안에 이제 투자를 안 하다가 이제는 서서히 투자를 이제 늘릴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 업종도, 수혜 종목들의 경우는 일정 정도 올라와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원익 IPS는 지금 그러니까 가수요가 붙어서 더 올라가는 것이지 이미 엄청나게 올라왔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 뭐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엄마 얘기 듣고 샀는데 지금 우리가 한 30-40% 이상의 이 난장에서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흐름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간 흐름이라기보다는 이미 상당 부분 올라온 데에서 더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경계감을 가진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가격 전략은 사실은 뭐 이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뭐 전량 매도하는 것보다는 이제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점점 줄이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상승 추세가 형성되는 종목들의 경우는 매매 어떤 기법 쪽에서 목표가를 설정해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 기준가 내지는 이제 추세 이탈가를 설정을 해놓고서 그게 이탈되면 팔겠다라는 관점을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이런 상승 추세 종목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일정한 이동평균선, 저는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60일 이동평균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추세 대응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일정한 가격대, 이제 뭐 지금 보면은 대체적으로 가격대가 이제 14,000원, 15,000원 이제 그 정도 가격대가 이제 걸리는 자리가 되는데 그 이상 때부터는 이제부터는
뭐 목표치를 설정하지 말고 서서히 물량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물량을 줄이는 시점은 6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는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줄이고 그게 아니다고 했을 때는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0일선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면. 근데 이분은 네. 주식을 거의 어머니의 그러니까. 그 영향 때문에 아마 차트 보기도 힘들 겁니다. 차트 대응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어요. 가격 놓고 대응하시는 게 이분의 입장한테는 더 편하실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엄마 이거 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어머니가 거야? 들으셔야 돼요, 이거. 우리 신세대 스타일의 어머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야전군 전문가님은 반도체 장비주 실적이요 삼성전자 그 평택 공장 그 이슈로 네. 당장 좋아질 수가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당장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독점 1화 때 삼성전자 했었죠. 그때 제가 영업이 6조 원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2분기가 6조 원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나가면서 뭐 4조 원대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부분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 삼성전자가 일단 위험 신호가 발생한 건 작년 상반기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10조 원 간다, 그래서 200만 원 간다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죠. 작년 11월 달에가 삼성전자가 10조 원을 찍었다는 얘기 했을 때가 150 찍고서 몰살당하는 지역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왜 위기에 봉착하고 있냐는 부분은 애플이 그동안 사이즈가, 화면 액정 사이즈가 작았죠. 그 부분에서 이제 아시아권에서 먹히지 않았던 건데 이제 6.5인치까지 늘림으로써 삼성전자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기술적인 문제를 본다면 삼성전자를 선택할 확률보다는 애플의 선택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실적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뭐 다들 뭐 말하면 실적 보면은 나오겠다는데 이미 지수는 종목은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 전에. 그래서 우리 이 시청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식하지 마시고요. 둘째, 어머니 말씀에 전면적으로 인생을 거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주식을 공부를 더 하세요. 한 2, 3년 동안. 그래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20대면은 주식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부하실 수 있는. 그것을 먼저 공고를 드리고 싶겠고,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외국인이 몇 조 샀다, 몇 조 샀다 이러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걔네들이 그거 산다고 봤을 때 그냥 덥석덥석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아, 외국인이 샀으니까 나도 사야지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하나 더 있어. 더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해주면은 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기관이 샀다, 큰 손이 샀다 그러면요. 한쪽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증권사 창구에서 샀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거 많이 보잖아요. 호가창에서 뭐 어느 증권이 뭐 사고 뭐 사고 이제 그건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네. 한쪽 창구에서 막 20만 주, 30만 주로 사요. 네. 그래가지고서 그거를요. 나중에 현물 출고를 해요. 우리 개인차는 그거 잘 모를 거예요. 현물을 출고를 해서 다른 데다가 입고 잡고 다른 증권사에다 입고 잡고서 때려요. 그걸 가지고서 기본이네, 어느 증권사가 많이 샀네 막 그러면서 어느 증권사가 집중적으로 매수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수급의 흐름을 볼 때 이제 우리 이제 김선수 선생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외국인이 샀네, 그다음에 뭐 기관이 샀네 이것만 가지고서 판단하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의 참고 자료만 참고사항이죠. 보자 이렇게. 네. 그렇죠. 참고적으로 저도 던져본 말이었습니다. 네. 지금 하지만 이렇게 길어졌어요. 정리하고 네. 두 번째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워닝 IP 들고 계신 20대 우리 시청자님 엄마 말씀 그래도 들으셔서 사셨는데 수익 나셨고요. 또 차익 실현 해가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은요, 코오롱 인더를 들고 계세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연계를 통해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야전군 전문가님 그리고 김성철 전문가님 두 분께서 명연기 활약 기대할게요. 앞으로는 연기를 좀 못하게 해야 되겠어요. 왜요? 잘해서 그런가? 이게 왜 이렇게 길어? 할 말이 왜 이렇게 길어? 아, 죽겠네, 이거. 그럼 시작해볼게요. 큐! 안녕하세요. 산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50대 남성입니다. 산과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산악회에 눈이 가더라고요. 마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동네 산악회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산악대장님을 만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죠. 자, 우리 회원님은 뭐 재테크 뭘로 하세요? 저야 안전빵으로 적금입니다. 아이 참. 요새 누가 적금을 합니까? 1년 묵혀놔봐야 그 이자는 5%도 못 받는데. 주식 하세요, 주식. 네? 주식이요? 그거 너무 위험하지 않나?
에이, 돈 버는데 저 주식만 한 게 없어요. 우선 처음 시작할 때는 잘 아는 종목 먼저 하면 돼요.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우리 산악계 회원 중 20명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8명 정도 지금 코롱 등산복 입은 거 보이시죠? 이게 코롱인가? 이게 뭐예요? 네? 네, 그만큼 코롱 인더스트리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롱 인더 한번 사보세요. 저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먼 데서 찾지 말고 실생활에서 종목을 찾아라는 말을 떠올리고 그래서 덜컥 코롱 인더를 76,600원에 50%를 사버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사고 나서 한 달 넘게 아주 쭉쭉 빠지더니 지금 약간 올라온 상태입니다. 혹시나 실적에 도움이 될까 코롱 등산복까지 제가 한 벌 더 빼입고 야속하게도 주가는 계속 빠지더라고요. 5만 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정말 산악 대장이걸 이거를 이 인간을 아주 그냥 잡아서 보기도 싫었습니다. 이제 좀 올라와서 6만 원대까지는 회복했는데 제가 산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요? 주식 초짜에게 독하게 진단 좀 해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산악 대장님 같지 않으세요? 정말로 네, 우리 잘 어울리시죠? 김성철 작가가 산악 아주 매니아예요. 정말요? 적합한 연기였네요. 캠핑도 다니시고 지난주에 캠핑 갔다 오셨어요. 맞아요. 오지 탐험. 지식이 많으시더라고 캠핑 장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같이 가요. 좋아요. 독점. 둘이? 아니, 둘이 뭘 넷이. 자, 두 분의 연기 잘 들어봤어요. 왜 즐겨 근데?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거 뭐야? 산악 대장님의 추천으로 사셨어요, 회원님께서. 네. 손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이분이 가서. 2014년 8월에 사셨어요. 네. 그럼 막 꼬꾸라지기 직전에 사셨네. 그죠? 기술적인 이게 반등이 한번 나오고서 탁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사신 막 것 떨어질 때 같아요. 7만 원대면 거기서 사셨는데. 그때 왜냐하면 이제 한참 이 의료 관련된 주식들이 좀 부각받기 시작을 했었고. 왜 그때 부각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현재 시장 장세를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이나 화학이나 철강이나 뭐 전기전자나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워낙 할 게 없었던 거예요. 시장에서. 업황도 안 좋고 실적도 안 계속 쭉쭉 빠지고 있는 가운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내수주 중심으로 많이 주가가 형성이 됐었었죠. 뭐 중국 관련된 주식, 화장품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OEM 업체 같은 기업들 아니면은 뭐 이런 등산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부각받았던 시기여서 그냥 묶어가지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좀 편입을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 코롱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패션도 하고 있고 네, 화학도 여러 하고 가지예요. 있고 여러 가지 네. 하고 있어요. 어느 쪽 매출이 가장 크고 중요해요? 산업자재. 자동차 시트나 이쪽이 30% 정도 되고 네. 그 패션 쪽은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이분께서 투자를 하셨을 때 포인트를 좀 잘못 집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되게 좋았어요. 이 대장님께서 네. 주위에서 찾는 것 같다. 이거는 맞는데 그러려면 절대적이어야죠. 매출 비중이. 그리고 좀 그게 이슈가 되려면은 제한된 어떤 멤버들 내에서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밖에 돌아다녀도 피부를 팍팍 느낄 정도로. 하다못해 제가 이제 상수 이제 홍대 근처 쪽에 사무실이 있는데 네. 거기에 가게 되면은 그 홍대에 가게 되면은 화장품 가게 가게 되면요 맨 처음에 중국어부터 시작해요. 우리나라인데 속에다 뭐 좋아 이렇게 나오고 우리나라인데 네. 중국어부터 막 시작해. 그리고 가면은 다 중국이야. 중국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본어 나오고 우리나라 나와요. 중국인으로 오해해서 그렇게 중국어로 말 건 거 아니에요? 아니, 저한테 말 건 게 아니라, 네. 거기에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업체들, 이니스프리나 막 이런 쪽이, 우리나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 그쪽. 근데 이게 이태원도 그렇고요. 명동도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우르르 다니는 습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문화의 트렌드처럼 됐을 때가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이분은 뭐냐면 약간 지역적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대해서 접근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만 피부로 느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네. 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실기한 부분이 매출 비중에 대한 부분 생각하지 않았다. 네.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잖아. 화장품 매출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거는 뭐 에어백이나 자동차 시트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 패션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이 기업 관련돼서 좀 이슈도 있는 게 SKC 코오롱이 합작 회사가 이제 상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불확실성도 있기 네. 때문에 접근 방식이 너무 한쪽만 보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메리트는 없어요. 이 주식 큰 메리트는 없고요. 모멘텀이 지금 발생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상장 관련된 부분이 성공이 돼야지 저는 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되기 전까지는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많이 가게 되면은 67,000원까지 나올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 61,000원 자리를 박스권 하단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1,000원 자리가 기준가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지켜지게 되면 67,000원까지 열려 있는데 이것에 대한 돌파 여부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크게 좋지는 않다 이거죠. 네. 그래서 반대로 리스크 걸리는 61,000원 이탈되게 되면 박스권까지 저는 무너질 수 있다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만 이탈되면 61,000원까지 이탈되게 되면 이거는 뭐 이유 불문하고 일단 빠져나오기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말씀 방금 하신 자회사가 그 SKC 코오롱, 코오롱 PI 합작회사. 굉장히 복잡해요. 그 상장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SK그룹 회장님이 나오셔야 뭘 결정하지. 그래요? 그죠? 그럼 어떻게 가져갈까요, 김석재 전문가님? 이제 포인트는 똑같아요. 이것도요. 코오롱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 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업종에 주력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이래버리니까, 이 회사의 어떤 턴 어라운드를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특히 현재 같은 어떤 엄청나게 경기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아까 앞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 회사의 이제 산업 자재라든지 화학 소재, 필름, 전자 이렇게 이제 매출군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느 것 하나 지금 이 회사의 실적을 만들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SKC, 코오롱, PI 요 부분은 사실 이게 이제 상장이 되면은 현금이 이제 뭐 창출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회사의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주가의 변수 요인이 되겠지만은 지금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특히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시점이 어디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차트를 볼 때 오른쪽 어깨예요. 오른쪽 어깨라는 것이 뭐냐면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쪽에서 이제 어깨 걸리고 난 뒤에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강력한 저항대가 돼버린 거거든요.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그렇다면 지금은 파는 게 맞고, 파는 관점은 지금 이제 시세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약간 흔들렸다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 뭐 독종 녹화하는 기준으로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꼬리를 줬거든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 단기 추세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한계성이 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래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그 주가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확실하게 나아지는 부분들이라든지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지 주가는 움직인다고 보는데 지금 그거는 캐션 마크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작전상 후퇴하는 게 맞다. 그럼 어느 가격대에서 65,000원 가격대, 요 가격대까지 반등 들어. 요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반등 들어오면은 거기서는 팔고 나오자.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잘 팔자 이거네요. 쉽게 말해서. 잘 팔자요. 네. 지금 그럼- 먹자가 아니라 잘 팔자가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야정문 전문가님 언제쯤에서 째려보고 계셨어요? 제 자리가 원래 그래요. 저는 지금 이분이 지금 50% 사신 거에 대해서는 좀 무리하셨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앞으로 우리 시청자님들이 주식을 하실 때 제발 좀 부탁인데 옆에 사람 얘기를 들으실 때 그 사람의 삶이 주식 투자를 10년을 했는데 그만큼의 그대로 삶을 살고 있다면 듣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고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겠죠, 그죠? 근데 자기하고 똑같은 데서 사는데 뭔 주식 고수라고 그 사람 말을 들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일단 가격적으로 본다면 저는 64,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62,900원이시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한 8,000원 정도, 11% 정도에서 10.5% 정도 손실 구간이십니다. 그렇다면 크게 손실은 안 나셨는데 50%이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액이 크지 않다면은 분할로 해서 빠져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반등시마다. 많이 크다 한 손 치더라도 무조건 여기서는 64,500원 넘으시면은 손실폭을 줄이는 상황에서 일단 빠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라면 코오롱이 그 등산복에서 그렇게 유명한 회사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시장 코오롱이 그 등산복 매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업무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지. 그렇다면은 이 주식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드린다면은 제가 볼 때는 64,000원, 뭐 오늘 63,500원? 아니, 62,900원에 끝났네요. 이게 최종 방어선은 제가 볼 때는 58,000원 정도 나오는데요. 6만 원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요. 다음 주에 반등이라도 조금 나온다면은 일단 손실을 좀 줄이는 선에서 비중 확 줄이시고 좀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이분도 주식 초보세요. 주식 초보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500만 명이 일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가가 520만 명인데 현재 깡통 차고 나간 사람이 한 140만 되고 지금 남아있는 게 한 380만이거든요. 실제로 운영계좌가. 380만 명이 자기 돈 다 넣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 고수고 다 하수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충분히 좀 공부를 좀 하시고 네. 제발 부탁인데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 좀. 네. 근데 이분 저기 사랑 대장님하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정말 얼굴도 보기 두 싫었다고. 분 중에 한 분이 인사 같으니까 지금. 네, 하셨어요. 주식 투자라고 독하게 진단 좀 해주세요 하셨으니까 오늘따라 지금 네. 저기 이게 진행하는데 네. 좀 종목도 치고받고 싸워야 재밌는데 네, 오늘은 이게 관점이 다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살짝 좀 약간 재미없네요. 지난주에는 약간 그런 치고받고 하는 분위기도 근데 살짝 오늘- 조성됐는데 지금 오늘은요. 오늘 제작진들이 네. 그럴 거를 대비해서 이런 종목으로 몰았어. 얘기할 게 아, 없어요. 근데 사실. 그 사연을 이게- 받고 하는 거긴 한데, 오늘은 좀 전문가님들이 시청자님을 정말 진심 어린 걱정을 하시면서 조언을 그게 또 왜 해주시는 것 그러냐면은 같네요. 지금 장세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네. 장세가 지금 다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상당수의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을 거라고. 귀가 그러니까 얇아질 수 여기서 있죠.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한번 되돌이켜보는 네.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코오롱 인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참고해 보세요. 네, 다음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현대장선 들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이세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연계를 통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김정수 전문가님이 연인 관계네요. 제가 여자친구예요, 오늘. 네, 연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큐 좀 주세요. 큐.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장세미인 듯 장세미가 아닌 장세미 같은 깨꼬리 같은 여자친구 한 명 있습니다. 그녀의 취미는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거고요. 특기는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그녀지만 그녀의 미래를 위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못해요. 노래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못해요. 그녀를 보면 꿈을 포기하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노래를 못해요. 요즘 따라 내 거 있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자기 안녕? 그래 자기 안녕 잘 있었어? 근데 우리 자기 표정이 좀 어두운데 무슨 일 있어? 자기 노래를 들을 때는 항상 어두워. 정말? 정말 자기야? 내 귀가 지금 잘못된 거지? 다시 아니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그치? 나 요번에 슈퍼스타 K 나가려고. 그래? 떨어졌을 때 내가 꽃 준비할게. 알겠어. 그나저나 우리 자기 요즘에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일까? 어디 누가 힘들게 해, 회사에서? 아니 요새 사는 게 많이 힘들잖아. 그래서 고민이 많지. 슬퍼하지 마, 너 혼자가 아니야, 나 언제나 나 내게 오빠 힘내세요, 세미가 있잖아요. 자기야 나 보면서 힘내라고. 내가 맨날 노래 불러주잖아. 나는 힘이 제일 날 때가 자기가 노래를 안 불러줄 때야. 아 정말? 오늘 내 귀를 의심하게 하는 단어를 몇 개씩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귀여워. 그치? 무슨 뮤지컬도 아니고 저희는 맨날 이런 식으로 노래로 대화를 합니다. 맨날 오디션 프로그램 쫓아다니느라 취업도 안 하고 있는 제 여자친구. 그래도 다행인 건 여자친구 부모님이 돈이 좀 있어요.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여자친구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주식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제 여자친구가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뭔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자기야, 왠지 내년쯤에 통일될 것 같지 않아? 왜? 몰라, 그냥 될 것 같아, 내년에. 그래서 나 남북 경협주를 사야 될 것 같아. 이거 대박 오를 것 같아. 아무래도 지금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아. 아주 그냥 죽여줘요. 대박이 나는 거지. 자기 어때? 우리 남북 경협주 같이 사는 거 어때? 나 지금 살래. 뭐가? 매수 완료? 이렇게 무턱대고 남북경협주를 산다는 제 여자친구. 올해 초 첫 거래일 날 11,900원에 비중 30%로 현대상선을 덜컥 사버렸습니다. 올해 내내 속을 썩더니 이제야 본전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는 노래를 더 불러요.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해요. 우울해합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또 입장이 바뀝니다. 제 여자친구 말처럼 진짜 대박이 나요. 그럼 정말 행복해야 하겠죠. 노래도 더 잘 부를 것 같습니다. 그 깨꼬리 같은 목소리 정말 듣고 싶어요. 그러면 대박이 나야 됩니다. 전문가님, 제 여자친구 현대상선으로 대박 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 보냈습니다. 쓰였습니다. 여자친구께서 연초에 네. 1월 2일에 개장하자마자 남북 경협주를 덜컥 사셨네요. 이때 왜 사셨을까 찾아봤어요. 네. 뭔가 이런 10년사에서 이런 분은 네. 둘 중에 하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은근히 대박이 나는 분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은근 아무것도 대박? 모르고 그냥 샀는데 한 2, 3년 있다 그게 이제 대박 치는 경우가 있죠. 제 주위에서도 이전에 안철수 연구소라고 해서 안랩. 네. 제가 아는 동생의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한 2천만 원치를 옛날에 그 안철수 연구소를 산 적이 있어요. 옛날에 15,000원, 16,000원 때 하다가 네. 안철수 열풍이 막 불었을 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좀 벌었었죠. 그 돈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또 다시 안 대표하겠다고 꼬꾸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놓고 박았는데 이게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기업에 대한 분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느낌으로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반대의 경우는 깡통 차는 경우가 있죠. 기업에 대해서 아예 분석도 안 하고 네. 그냥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은 뭐에 속해요? 저는 현대상선이라는 기업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실적이나 이런 거는 다 무시하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네. 테마로 동전 돌리면 동전 딱 해가지고 앞 나올 것이냐 뒤 나올 것이냐 도박하는 식으로 해서 매매해야 됩니다. 이 기업 재무제표 보게 되면 3년 동안 적자예요. 유보율도 지금 마이너스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태까지 현대상선이 현정원 회장이 이 현대상선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여태까지 벌었던 돈 다 날렸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야. 네. 다 요번에 업황이 불황이 되면서 다 이제 건물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땅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 자체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약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나 가치 보고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도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왔어요. 네. 첫 번째가 현정원 회장께서 이제 사재 개인 돈으로 해가지고 네. 기업을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겠다. 재무 개선을 위해서 어쨌거나 현대상선이 그래도 우리나라 컨테이너선 쪽에서는 그래도 큰 기업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니까 네. 정부 쪽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테마나 세력성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매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기업을 해서도 안 돼요. 또 저는 이 종목은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것도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작전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지금 오늘 종가랑 비슷하세요. 두 분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요, 저희끼리 기다렸어요. 얘기했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철 전문가님, 야전군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세를 접근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잖아요. 이제 네. 하나는 이제 우리 이제 김정수 전문가가 설명을 해줬어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없어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벌크선 이제 거의 독보적인 회사인데 근데 지금 해운 업황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을 계속 까먹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현정훈 회장이 이제 자기 돈까지 털어넣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그 경제 흐름,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흐름도 지금 돌아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물동량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꾸 이제 테마로 엮는데 우리가 이제 이 현대상선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테마에 대한 얘기들도 한번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북경협 관련주, 최근에 초이노믹스 관련주, 네. 그리고 뭐 얼마 전에는 또 이제 뭐 대통령 뭐 선거 관련주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저는 테마라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작전이라는 얘기, 작전. 우리나라에서 테마주는 이꼴 작전이에요. 이게 왜 무슨 얘기냐?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북 경협 관련주 얼마 전에 이제 뭐 이제 아시안 게임 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북한 이제 뭐 고위급들이 와서 이제 뭐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한 번씩 움직였는데 꼬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남북경협 관련주만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상선이 움직이고 뭐 어떤 때는 또 총알 관련주가 움직이고 어떤 방독면 관련주가 움직이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데 저는 특히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저기 물량을 받아주는 꼴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타매매 한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저기 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남북경협 지금 우리의 소문 통일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니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저기 현대상선이 뭐 급등을 한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를 분류를 할 때 그 이면에 있는 팩트를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도 이제 초이노믹스 관련주와 관련돼서도 제가 이토마토 전략에다가 여기 쓴 게 이게 전문가 한 10명이면 8명, 9명이 초이노믹스 관련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왜? 아니 그게 실체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나라에 지금 돈이 없어갖고서 지금 우리 저기 국민들한테 세금 삥 뜯고 앉아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무슨 저기 내수 부양을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거기다가 초이노믹스라는 얘기를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결국은 그런 종목들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꼬꾸라졌어요. 우리 개인투자가들 또 이제 물려놓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를 분류할 때 저는 테마주 분류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테마라는 것은 결국은 재료에 의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제가 보는 게에서는 좀 약간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테마라는 것 이전에 어떤 성장성에 관련된 어떤 그런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향후에 어떤 전체적인 업황이 어떤 쪽으로 새롭게 부각된다. 그러면 그 업황과 관련된 기업들, 업종이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괜찮지만은 그 단기적인 어떤 재료 가치에 의한 테마 접근,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현대상선은 두 가지가 남는 거예요. 하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상선 남북경협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인데 남북경협이라는 부분에 대한 실체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는 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 속에서는 최근에 이제 주봉 캔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빠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한 11,100원을 기준선으로 해서는 가격권대가 어느 정도 뭐 적정 내지는 그 가격권대가 지금은 모든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가격권대인데 여기에서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제한적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분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중기적으로는 12,500원이 중기 저항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급하게 팔 자리는 아니에요. 11,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크게 급락 들어올 자리는 제가 아니게 보여지고 그래서 11,100원대를 이제 중심선으로 보시고 거기서 이제 가지고 계시는 가운데 12,500원까지만 반등 목표치를 보시고 거기서 올라오는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물량을 줄인다. 그리고 기본적인 관점은 이 기업은 이 회사는 지금은 투자 대상 종목은 아니다. 그냥 지켜만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야채농부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이분이 먼저 이 종목을 사신 게 올 초고요. 1월 2일 날 시가에 사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30% 비중이 주식 70에서 30%는 거의 총 에버리지로 따지고 본다면 거의 40% 이상 사셨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 금액 전체적으로. 근데 너무 많이 사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들이 생각할 때 이 남북경협주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김정은이에요. 그러면은 통일하겠습니까? 통일하시길래? 본인이 김정은이라면은. 소원은 통일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저쪽에서 승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정은이가 지금 나이가 20대인데 왕인데 그걸 내려놓겠냐는 거예요. 죽어라 지킬 텐데.
그러면은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 혼자서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치 정권에서 정치권을 탄압해서 뭐 통일이 되면 대박이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오케이를 안 하면 대박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김정은이라면 과연 남한에 있는 박통이 통일하자고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안 할 겁니다. 떨어지게도. 왜? 자기가 가진 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입장이. 그러면 분명히 그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 쉽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 물고 들어간다면은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거면은 현재 이 컨테이너선이에요. 해운 업종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문제 개편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난세 영웅 때죠. 그때 미국에서 리쇼링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이 예전에는 해외 전진 기지를 뒀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쪽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입하고 뭐 베트남에서 수입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리쇼링 정책이라면 그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 기지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운송 기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미국은 자체 제조국이 되면서 자체 생산을 해서 자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으로 간다면 운송에 대한 기본 메커니즘은 하향 추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운송의 부분이 2007년도 이후로 왜 급속이 떨어졌냐. 여러분들 잘 아는 SDX 패노션이 왜 전멸을 해버렸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리쇼링 정책에 미국의 오바마가 리쇼링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말하진 않았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리쇼링 정책을 굉장히 무시했던 거예요. 이것이 해운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근데 이제 와갖고 이제 한 해운업종이 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2007년도에 이미 예고된 거예요. 오바마가 대통령 되면서 리쇼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순간부터 해운업종에서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오바마. 남이 대통령이죠. 정확하게 얘기지. 오바마가. 나 한국 사람이지 미국 놈이야. 아니, 그 자식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생인데 대통령이 어쩌라고? 고소하려고? 하기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소하겠지. 미국 못해도. 오바마입니다. 예. 네.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오바마든 오바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버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리쇼링 정책이 화학업종과 전반적으로 다 퍼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한국 증시가 샌드위치에 걸려가지고 타격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남북 경협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이 그렇게 쉽게 통일하게끔 미국이나 중국이 놔두질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최대 수출국 중에 무기 수출국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네. 통일이 되면 무기를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이 현대상선이요. 해마주 하시는 부분은 단타 노리시고 하시는 것 같지만 여자친구는 잘 모르고 지금 들어간 것 같아서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걱정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테마라는 것이 테마 이꼴 작전이에요. 그리고 테마에 대해서 가령 이제 뭐 어떤 테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방송에서 이토마토 방송에서 뭐니 방송에서 그 테마와 관련돼서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저는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는 주식 전문가지 남북 통일 관련 남북 관련 전문가가 아니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는 웃긴 게 주식쟁이들은요 주식에 대한 어떤 수급 그리고 원칙 기본기 이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때 보면은 남북 관련 학자들보다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거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주식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팩트를 갖고 접근해야 되느냐 그 지점까지만 알면 되는데 그걸 자꾸 오버를 하려고 그러니까 작전에 막 휘말리게 되고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도 자꾸 허튼 판단을 내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만. 현대상선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는데 이거는 가치적인 측면입니다. 이 기업의 어떤 이 밸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더라도 나중에 이 주식 막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날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테마와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예 손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선수들의 영역이다라는 말로 그렇죠. 정리하면 되겠네요. 좀 예.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우리 토마토TV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조심해서 투자해야 될 제가 종목인 이런 것 기업 같아요. 한 10년 전에 전문가였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이런 기업들만 했었어요. 막 상한가 따라할 때 하한가 풀리는 거 이런 거 했었어요. 네. 이런 종목은 조금 네. 자제하자 하면서 우리 여자친구분께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상선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사회초년생인 만큼 재테크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것이 주식이었는데요. 원대했던 재테크에 대한 꿈과는 달리 말썽꾸러기 종목이 되어서 독종에 진단 신청합니다. 종목은 바로 한라홀딩스인데요. 제가 올해 6월 9일에 106,605원에 비중 30%를 실어서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주식 초짜인 제가 모르는 용어들이 매스컴에서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인적 분할, 재상장 막 이런 말들이었는데요.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저 초짜죠? 주식고수 전문가님들이 이 구제불능 초짜를 좀 인도해주세요. 저도 주식 공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라홀딩스, 이 종목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한라홀딩스, 한라그룹의 지주사인데 최근에 만도에서 분할됐죠. 지금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신 가격대네요. 10만 원대에 사셨어요. 그래도 이상하네요. 올해는 10만 원대 네. 초반 내려온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한 6월 9일 날 보니까 그 가격대 정도 11만 원대 되더라고요. 같은데. 한라홀딩스, 이 종목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첫날 하락 후에 그래도 3일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주가가 네. 이게 첫날에 10% 급락했다가 네. 그 다음날 또 10% 이상 급등하고 네.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 급락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주식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네. 10% 급락했다가 네. 다시 10%를 올라왔으니까 원위치가 됐는데 네. 판 사람들은 최저가 매도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서 연속으로 상승했다는 얘기는 네. 털고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털고서 올라왔으니까 이 상승 흐름이 꺾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전 장기간에 상당한 좀 고생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이 기업 자체가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지배 구조와 관련된 지주 회사 전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진행하기 때문에 이슈나 뉴스거리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약간 불확실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76,800원이 이제 기준가 네. 자리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리가 일단 제압되지 않으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야정문 전문가님은요? 일단 오늘 2.5포인트 정도 들었죠? 네. 그저께인가 상한가 한번 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드리고 싶은 거는, 20대, 오늘 20대. 네, 들이 사회초년생이시고요. 주식 초짜라고 근데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20대인데 참 세상을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데요. 네, 네, 원래 막 20대 때 의욕 주식하게 되면은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 깨지고 네. 막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20대 때 지금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의 기초를 탄탄히 해놓으셔야 돼요. 그걸 잘못해놓으면 평생 이 버릇을 못 고칩니다. 주식 뭐 20년, 30년 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기준과 원칙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만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년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을 지금 막 시작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일단 공부부터들 좀 하세요. 제발 좀 부탁인데 여러분들 주식에서도요. 20년, 30년에도 깡통 차가지고 알거지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원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이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주식에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은 충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죽고 지금 세대인 우리가 다 죽어서 없어진다 해도 100년 후든 200년 후든 300년 후든 주식시장은 계속 열립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건 가진 자들의 목이에요. 그들이 계속 가진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은 계속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공부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가진 자들로부터 여러분들의 돈을 지킨다는 게 그만큼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도 돈을 내는 거고 우리도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가진 자가 먹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진 자 걸 뺏어올 것이냐요. 쉽게 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여러분들의 돈을 안 내주는데 그들이 내주겠냐는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을 이겨먹으려면 보통 공부해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걔네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걔네들의 행동, 습관 모든 걸 먼저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덜썩덜썩 매스컴 보고 사고 뭐하고
매스컴의 90%가 가진 자들의 언론 프레이에 노출돼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안 그렇습니까? 잔소리가 참 아셨습니까? 많으신 우리 전문가님.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답답해서. 네, 그쵸. 생각하는 마음에서. 안 잃어도 될 건데 네. 잃고 있으시니까. 네, 아빠한테 잔소리 듣는 기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68,000원 방어선 최종적으로 드리겠고요. 네. 올라간다면 78,000원까지 올라가나 보십시오. 78,000원이 돌파돼야 아마 한 8만 원 정도 가시면은 아마 시청자님의 그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만도 주식도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네. 세이브를 시킬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니까 일단 68,000원 방어선을 드리겠습니다. 68,000원. 그럼 김석철 전문가님은 가격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이 회사는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들 약간 점검을 해드리면은 네. 이제 만도라는 회사가 네. 이제 분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인적 분할이 됐다는 것이 이제 만도라는 회사에서 만도와 한라홀딩스로 이제 분할이 됐는데 네. 한라홀딩스는 지금 이제 물어보신 한라홀딩스는 지주사가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렇죠. 지주사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회사 밑에 이제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면서 네. 자회사의 어떤 수익이 나면은 네. 이제 한라홀딩스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업회사로 이제 남는 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향후의 이제 흐름에서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죠. 지배구조. 하나하고 하나는 이제 이 회사의 자회사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자회사들이 탄탄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어떤 한라홀딩스는. 회사들이 있나요? 뭐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만도 한라 일렉트로닉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라 스택폴도 있고요. 뭐 한라 마이어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든지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이 나타나는 네.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라 홀딩스의 기본적인 관점은 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이전보다는 좀 더 나아지는 측면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한 차례 더 이제 그 지배구조의 어떤 그런 순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하게 한라홀딩스는 이제 지배 구조가 구조의 어떤 홀딩 회사로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주사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향후의 흐름 속에서 상당히 그 부분들이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은 상당히 한라홀딩스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네. 때문에 지금 저 상황에서 제가 보는 경우에는 이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는 약간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현재 시점에서 뭐 여기서 뭐 판단하기보다는 저는 중기적으로 가져가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비중이 30%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 단계 정도 올라오는 자리에서는 거기에서는 한 10% 정도만 줄이고 한 20% 정도만 가지고서 저는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가져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정말. 예.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나머지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0%니까 네. 10% 정도는 좀 이제 단기적인 지금 왜 그러냐면 최근에 아까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재상장 되면은 재상장 때 이제 시초가를 결정을 해요. 그때 그냥 툭 빠졌다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추세가 형성되는데 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장이 엄청나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이 얘기는 추세가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추세 흐름 속에서 이제 한 10% 정도는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손해는 안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라홀딩스 이렇게 가격대 정리해보고요. 자, 오늘 독종 22화 어떻게 보셨나요? 후다닥 끝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한라홀딩스에서. 자, 저희가 그래도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많이 드리고 있어요. 방송 시간에 한해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독종 후기 게시판에도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더욱더 발전하는 독종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자면. 네, 수고하셨습니다.